이렇게 다양한 형상의 모양을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갖게 됐습니다. 3개의 세대가 엘리베이터 2대를 이용하게 됩니다. 다른 세대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A타입보다 주방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4호 라인 둘 중에 하나에 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올해 수도권 청약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서울의 마지막 대단지 청약인 청계 리버뷰샤이의 단지 설계, 평면도 분석과 타입별 당첨 확률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콘텐츠를 먼저 제작하는 이유는 설계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는 딱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59 타입은 최고가가 10억 4,400만원이고 73 타입은 12억, 84 타입은 12억 7,700만원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59 타입도 10억 미만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단지의 용적률은 287.49%로 거의 300% 한계에 가깝게 지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면 용적률을 한계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단지의 형상을 다양한 형태로 배치하면서 한 아파트 안에 2000년대에 주로 사용했던 탑상형 중심의 V자형 단지와 2010년 이후부터 주로 사용하는 판상형 중심의 니은자형 배치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판상형만 배치할 때 사용하는 T자형 구조를 조금 변형한 Y자형 단지도 배치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형상의 모양을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갖게 됐습니다. 101동부터 106동까지는 V자형 배치 단지로 연결부의 코어에는 탑상형을 배치했고 양옆으로 판상형을 배치한 구조입니다. 모양으로 볼 땐 두 가지 모양인데 판상형이 각각 하나씩 연결된 형태는 4개의 세대가 엘리베이터 2대를 이용하게 되고 판상형이 2개 붙어있는 세대는 3개의 세대가 엘리베이터 2대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베이터는 탑상형 타입인 7, 8 타입 쪽으로 붙게 되는데 엘리베이터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벽면을 조금 두껍게 배치했습니다. 니은자형으로 배치된 108동, 109동, 112동의 경우에는 판상형 중심으로 설계해서 판상형을 연결하는 코너형 탑상형을 한 개로 배치했기 때문에 니은자 모양의 깊은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Y자형으로 배치된 107동과 110동은 판상형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뒤집어진 T자형이 아닌 정방향의 T자형을 변형한 배치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집어진 T자형 모양은 각 세대의 방향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주 방향에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는데 정방향 모양의 T자형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거실 방향이 서로 마주보게 배치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 타입 모두가 거실의 한쪽 벽면에 소파를 두고 앉았을 때 서로의 거실과 방이 완전히 보이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포베이 판상형으로 배치된 107동이 훨씬 치명적입니다. 거실과 모든 방이 한쪽 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방에서 커튼을 사용해야 됩니다. 용적률을 중심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됐는데 실생활을 할 때 정말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조량 부분도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위 각도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도 가장 방위각이 안 좋은 세대는 107동과 110동의 3호 라인입니다. 여기는 남동향 110도의 방위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세대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계상으로 봤을 때 이 Y자형 단지 배치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단지 분석을 기준으로 평면도도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9 A타입은 3베이 판상형으로 방 3개와 욕실 2개를 갖춘 평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3베이 타입의 평면과 다르게 발코니의 위치가 침실 2에 붙어 있습니다. 보통은 발코니가 안방에 붙어 있는데 59 A타입은 발코니가 침실 2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안방의 넓이가 조금 더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59 타입인 만큼 다용도실 공간이 조금 좁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 59 A타입의 가장 큰 장점은 식탁을 놓을 공간이 넉넉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모델하우스를 살펴봐야겠지만 이곳은 6인용 식탁까지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9 B타입은 양쪽으로 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는 특이하지만 발코니의 확장면이 가장 넓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간이 59 타입 중에서 가장 넓습니다. 59 타입인데 드레스룸과 파우더룸까지 갖추고 있어서 상당히 실용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방 3개와 욕실 2개를 온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 타입의 평면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주방
주방과 욕실의 위치가 가깝다는 것인데 청결한 욕실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단점으로 지적할 부분은 아니지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5구 C타입도 A타입과 마찬가지로 3베이 판상형인데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A타입과 비교했을 때 레이아웃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현관의 위치입니다. 현관이 끝으로 가게 되면서 욕실을 회전했고, 이렇게 되면서 A타입보다 주방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발코니도 모든 방에서 확장되기 때문에 앞발코니가 없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용도실의 모양도 특이해졌는데 이 공간에 세탁기가 올라갈 수 있다면 그래도 활용성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 인테리어를 확인할 때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구 C타입은 가장 아쉬운 건 단지의 배정입니다. 5구 C타입은 무조건 110동에 배정되는데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4호 라인 또는 채광이 부족한 3호 라인 둘 중에 하나에 배정됩니다. 이번 청약에서 가장 물량이 많은 세대인 73 타입은 4베이 판상형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실용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 3개와 넓은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을 가지고 있으며 욕실 2개도 온전히 잘 갖추고 있습니다. 주방의 넓이 자체도 굉장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주방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평면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건 3층 이상부터 모든 층에 개방형 발코니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짝수층에는 침실 3 앞쪽에 발코니가 주어지고 홀수층에는 주방 옆쪽으로 개방형 발코니가 주어지는데요. 약간 아쉬운 점은 주방 옆쪽으로 개방 발코니가 주어질 경우 디귿자형 주방이 분절되고 11자형 주방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개방형 발코니가 앞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용도가 서로 다를 것 같은데 짝수층의 경우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채광이 잘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화분을 놓기에 좋을 것 같고, 주방 옆쪽으로 개방형 발코니가 나오는 경우에는 해가 들지 않는 북동향 또는 북서향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장독대나 무거운 짐을 보관하기에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73 타입도 Y자형 단지에 배정될 수 있는데요. 107동 2호, 4호 라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호 라인에 배정된다면 채광도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84 타입도 73 타입처럼 4베이 판상형이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약간 아쉬운 편입니다. 주방은 오히려 73 타입보다 좁아지는데 대신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넉넉하고 작은 주방 팬트리와 현관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84 타입은 대부분 조합원이 선점했고 2층 물량 4개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78 타입은 탑상형 평면으로 드레스룸과 주방 팬트리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73 타입처럼 모든 층에서 개방형 발코니가 주어지는데요. 홀수층에는 전면에 주어지고 짝수층에는 측면에 주어집니다. 알파 공간의 전체적인 크기만 봤을 때는 78 타입이 오히려 84 타입보다 실용적으로 보이는데 탑상형 평면이기 때문에 채광 부분에서는 판상형에 비해서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 방향은 남서향 방향으로 남동향의 채광을 함께 갖는 2호 라인 또는 3호 라인은 채광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왼쪽에 배치되는 3호 라인 또는 4호 라인의 경우에는 방이 북서향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방의 채광은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단지 배치와 평면도를 디테일하게 분석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어느 타입의 청약을 하면 좋을지 확률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확률 분석은 제 개인적 생각에 의한 분류이기 때문에 과몰입하지 마시고 지원하시는데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류의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거주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채광 부족, 저층, 주차장 인접, 사생활 침해 등 4가지를 기준으로 확률을 정리했으며 그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 저층이라고 하더라도 필로티 높이가 6.5m에 달하는 데다가 1층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저층 세대도 생각보다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구 타입의 확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확률로 봤을 때 가장 지원하면 안 되는 세대는 5구 C타입으로 보입니다. 5구 C타입은 채광이 부족한 집이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되는 집만 당첨되기 때문입니다. 5구 A타입은 주차장 인접 세대가 많은 편인데 114동은 전체 호수, 109동은 1호 세대가 주동의 주차장 입구에 인접해 있으며 108동의 1호 세대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많은 세대가 있는 만큼 양호한 세대도 155세대로 가장 많으며 비율도 60%로 비중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절대적인 세대수는 가장 많은 편이지만 다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세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5구 타입을 지원한다면 공간도 넓고 단점도 적은 5구 B타입을 지원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세대수가 적은 만큼 추천 물량의 수도 확인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추첨제에 배정된 물량 자체가 5구 A타입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 분들이나 특히 유주택자 분들이라면 5구 A타입에 지원하는 게 당첨의 확률을 높이는 데는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대형 타입도 살펴보겠습니다. 막상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73타입이 양호한 세대에 걸릴 확률이 의외로 낮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평면도 자체는 좋은 편이지만 107동의 사생활 침해 세대와 108동의 주차장 인접 세대도 상당히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78타입은 수치상으로 볼 때는 채광 부족 세대가 꽤 많은 편이지만 주 방향은 모두 각도가 좋은 남서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 채광이 상대적으로 아쉬운 세대가 이만큼인 것입니다. 대형 평형에서는 78타입이 여러모로 완벽한 확률을 갖고 있네요. 다만 여기서도 절대적인 세대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첨 세대수 확인이 필요한데 당첨의 확률은 73타입이 높겠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수 자체는 꽤 있는 편이어서 무주택자까지라면 78타입을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주택자라면 전체 추첨 세대수가 가장 많은 73타입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한 실거주 집중 분석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